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실력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이미 P&L과 시드 인증은 모두 마쳤고, 제가 카운팅이 혹시라도 틀릴까봐 국내 트레이더 말고 해외 트레이더들의 카운팅 또한 참고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이상해 보이더라도 전부 맞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먼저 보도록 하시죠. 정말 재밌는 매물대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매물대 분석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매물대가 걸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61.1K부터 62.5K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충 봐도 거의 뭐 10,000개 넘는 매물대가 이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니들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 그런 느낌의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뚫으려면 지금 상승의 힘을 한 번에 이 구간에서 쏟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보기 매우 힘들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두드리는 게 아닌 이상 어렵다라고 보고, 밑으로는 매물대가 크게 없는 것 알 수 있고, 그나마 밑으로 내려가면 48K부터 47K까지 매물대가 조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트맥스 차트는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으나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일단 유의미한 매물대로는 58.9K에 1000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 상승을 하면서 결국 있던 매물대를 모두 잘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위로 매물대가 쌓여있고 2730부터 2740까지 약 10,000개의 이더리움 매물대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킹피셔 청산맵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위아래로 청산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데, 재밌는 건 이 57K 구간이 굉장히 많은 청산 물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도 청산 물량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밑보다는 적은 편이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하락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구간을 체크해보면 일단 위로 유동성 구간이 많은 것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K부터 62.8K까지 상당히 높은 유동성 매물대를 보유하고 있고, 밑으로는 큰 매물대는 없으나 54K 부근에 큰 매물대가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쨌든 포지션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러한 청산 유동성 매물대의 변화는 일어난다 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만들고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CBD 파이어 차트에서 말하는 그 CBD 누적 볼륨 델타를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것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확인을 하는 다이버전스입니다. 현재 위쪽을 봤을 때 긴 구간에서 특히 1시간봉, 15분봉, 5분봉, 3분봉 가릴 거 없이 약세 다이버전스가 떠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세 다이버전스가 모여되기 위해서는 이 고점 구간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세 다이버전스는 이 구간에서 잠시 떴었는데 여기서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강세 다이버전스는 완벽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세 다이버전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앞서 봤던 그런 매물대를 완전하게 먹으면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이 약세 다이버전스가 유지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C 파동이 끝나고 조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더 매매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승을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기 시나리오는 이 전체 상승을 A, B, C의 상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카운팅을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A, B, C로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1, 2, 3, 4, 5로 올리면서 5, 3, 5의 형태로 ABC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C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A, B, C 파동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짧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라면 저는 0.618 구간인 57.6K 부근에서 ABC가 끝나면서 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 파동 ABC가 나오면서 ABC의 전체 상승으로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복합적인 형태가 아닌 그냥 단순히 이 ABC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이 5파동으로 시작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C파의 하락이 5파동의 형태, 그러니까 1, 2, 3, 4, 5파동의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C파동의 종결이 높은 볼륨으로 끝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 2, 3, 4, 5로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A, B, C로 올라가면서 조정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5로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나오는 형태나 조정의 크기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승 임펄스 시나리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파동이 지금 임펄스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른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역시 카운팅 해드렸던 것처럼 1파,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의 형태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2파가 형성이 되고 3파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타겟인 67.9K까지 타겟을 3파로 보고 4파
떨어지고 난 다음에 5파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임펄스 그리고 조정파동 ABC 그리고 새로운 임펄스가 이어지면서 고점으로 계속 간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 2파의 형성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0.382를 도달하는 거는 2파보다는 B파에 조금 더 가까운 타겟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2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물론 상승세가 크고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82가 2파가 되는 경우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가 1, 2, 3, 뭐 4, 5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파가 연장 4, 5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다시 크게 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임펄스로 올라가면서 더 높은 고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큰봉으로 이 일봉 상승 시나리오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전체 파동이 여기서 뭐 ABC나 ABABC나 1211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보고 복합조정 A 그리고 복합조정 B 그리고 복합조정 C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 파동 역시 복합조정의 형태로 나왔고 B 파동 역시 WXY의 복합조정 형태로 나왔고 그렇다면 C 파동도 역시 WXY의 복합조정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5파동으로 떨어졌다면 X 파동이 ABC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임펄스로 1, 2, 3, 4, 5로 하락이 나오면서 복합조정 WXY가 완성이 되면서 전체 조정파동 A, B, C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관점이라면 상승 임펄스 시나리오보다는 조정파동 ABC로 지금의 상승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반등의 크기도 전체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반등을 이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0.618 구간에 도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A, B, C 형태로 535의 형태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갱신의 가능성도 이해가 되고 여기서 애매한 임펄스가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상승의 형태가 임펄스보다는 A, B, C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그림상으로는 예뻐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임펄스라든지 ABC라든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이거든요. 60K부터 59K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원 영역인데 이러한 지원 영역을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는 1, 2, 3, 4, 5로 가는 임펄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중요한 지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이 상승파동 ABC에 대한 조정파동 ABC는 나와줄 것이고 만약에 이 ABC가 끝났다라고 친다면 그 하락은 더 커지고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ABC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락파동의 길이와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 조정파동의 길이와 크기 그리고 기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러한 조정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아까 전에 봤던 이 바이낸스의 이 두꺼운 매물대 이 두꺼운 매물대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교체 검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를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60.7K에는 1100비트를 먹은 구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상승을 하면서 200비트를 먹고 300비트를 먹고 300비트를 먹고 200비트를 먹고 상당히 많은 물량을 위쪽에서 소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0비트, 190비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역시 매물대를 먹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쪽에 갔을 때 600비트가 체결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내려가면서는 그렇게 큰 매물대 체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맥스 매물대를 보면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물대 체결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이전 상승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상승 구간으로 넘어왔을 때도 역시 매물대가 그렇게 체결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볼륨 프로필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다시 봤을 때도 이 59K 구간은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57K 부근 그러니까 아까 피보나치로 0.618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까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53K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64.4K 부근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더 수를 봤을 때 여전히 그렇게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수로 봤을 때는 점점점 상승을 하다가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가운데 과연 여기서 상승을 더
뛰어나갈 만큼, 그리고 가까이 매물대를 뚫을 만큼의 더 많은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